좀 탐구형의 저는 또 면접이 필요하다고 좀 평상시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안녕하세요. 왕뚜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5학년도 주요 대학교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숙명여대, 중앙대 어떤 주요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점 예측되는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중앙대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중앙대가 융합형의 면접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탐구형에서 면접을 옮긴 것이 매우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가 융합형의 인원의 11% 줄여서 탐구형으로 배정을 늘렸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제 쭉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탐구형의 저는 또 면접이 필요하다고 좀 평상시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융합형과 탐구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류평가비를 각기 틀리잖아요. 근데 융합형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좋은 학생이 유리하고 생활기록부가 어떤 뭐 특정한 점이 그다지 많이 뭐 특별한 점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 생활 충실하고 학업 역량 잘 드러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김만 보더라도 충분히 합격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구형 같은 경우 진로 역량의 퍼센테이지가 높은 편이다 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 역량의 퍼센트가 높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이제 보통 탐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분야만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들이죠. 당연히 탐구형의 융합형보다 컷이 좀 아래다라는 점이죠. 내신의 아래기 때문에 이 점은 이 아이가 그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면접형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대가 탐구형에서 면접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형에서도요, 일반, 예전 같은 경우는 탐구형이 자, 특자사고 학생들을 많이 합격한 건 사실은 사실이었는데, 이제 탐구형에서도 일반고 합격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그 역량을 직접 가지고 있는 건지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하고 논술에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교차 지원해도 될 수 있어. 교차 지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서울시립대인데, 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교과형에서 이제 진로 선택 전 과목을 다 반영하게 결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 선택 전 과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기타 과목을 잘 챙겼다면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모집 인원이 16% 정도 감소를 했어요. 모집 인원 16% 정도 감소를 했으면 당연히 경쟁률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컷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에서 한 가지 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저 학종, 면접형 학종에서, 지금까지 면접 40%도 높은 비율이었는데, 50%로 더 늘어나서 면접이 더 강화됐다라는 점이 좀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 이후로 지금 면접이 굉장히 많이 강해진다라는 그때 말씀드렸었죠. 2025학년도 마찬가지로 면접을 강화하는 대학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 기반 면접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와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이제 서울시립대가 인원은 줄어들었어요.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이제 무엇이 신설되었죠? 네, 맞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서령 학종 185명의 선발하는 게 신설되었습니다. 더구나가 여기 수능 최저가 서류인데 수능 최저 2합 5입니다. 영어 포함해서 2합 5 수능은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당연히 2합으로 맞추면서 생활기록보다 서울시립대도 서류평가 비율 요소 바뀌었죠. 아마 저희 서울시립도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잘하고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영향을 잘 보여줬다라면 충분히 한번 서울시립대 서류형 학종으로도 지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건국대. 자, 건국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모집 인원이 좀 크게 증가하는데 바로 교과, 즉 직윤이죠. 직윤 모집 인원이 29%나 증가하게 됐어요. 당연히 우리 건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 차이는 없지만 학생부 30%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 아실 것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학생 거기 교과에서 서류평가 30%가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뭐 과세특에서 요구하는 역량도 잘 드러내고 또 추천인원 제한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한 정시 같은 경우는요 계열별로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확통을 응시했어도 이과 계열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동국대. 자, 동국대도 학교장 추천전이 정말 매력적이죠.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국대도 마찬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그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를 좀 맞추는 게 좀 상당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없으면서 내신만 되면 거의 한 보험용으로라도 저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도 동국대예요. 동국대는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의 설립비가 30%인데 이게 이제부터는 학생부 전 영역을 평가하겠다라고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되어서 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원하는 학과에 관련 전공 관련 과사 때가 종종 많이 봤는데 전 연령의 평가다, 즉 창시 활동도 보고 학투도 보겠다라는 점이죠. 이 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일반고다 보니까 지금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특자서가 아니라 지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끼리 경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평가 비율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이제 모집 인원이 5%가 감소가 되었죠. 자, 동국대 같은 경우는 근데 하나에 뭐가 있냐면 학구장 추천 전에 뭐가 돼? 인원수가 제한되었죠. 건국대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데 이제 동국대는 추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자, 문과 몇 명, 이과 몇 명 그렇게 인원 설정돼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문과, 이과 그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학교마다 그냥 이과를 희망하는 학생, 이과생들을 거의 좀 많이 몰아주는 식으로 70% 정도는 이과생들을 학교장 추천을 받고 나머지 30%가 문과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동국대 학교장 추천 받으시려면은 좀 미리미리 담임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다섯 번째로 숙명여대입니다. 자, 숙명여대가 서류형이 폐지되면서 학종에서 면접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숙명여대 면접형으로 선발하는데 원래 숙명여대가요. 면접에 정말 까다롭고 꼬리 물고 질문을 정말 강한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류 기반 면접에서 정말 가장 면접이 까다로운 대학교 중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주저하지 않고 숙명여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대 특성상의 그러한 면접 그 스타일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그렇지 않도록 까다로운데 설경 폐지하고 면접형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면 이 점을 여러분들의 좀 숙명여대는 생기부터 중요하지만 거의 면접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 면접 그게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가 면접의 질과 면접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에 내신이 부족해도 내신은 확실히 뒤집어져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왜요?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 예전에도 숙명여대를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한 학생들 많이 있었는데 다시 면접 비중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내신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확실히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숙명여대를 준비한다면 서류 기반 면접 꼼꼼히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어떤 주요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다섯 개 대학교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